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정경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그리고 산재사고가 겹치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위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을 수리 업무를 하시거나 골목 등에서 공사 업무를 하시다가 차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는 산재사고이면서 동시에 교통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도 있고요, 가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단순히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중복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돈을 당연히 이중으로 받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배상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나머지를 중복 처리하는 것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사건을 처리를 해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다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겹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과실이 많은 사고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을 할 때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빼고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작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이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빠지지 않고 전액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70%인 사건이라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무조건 산재보험부터 처리를 해야겠죠. 자, 두 번째, 기왕증이 있는 사고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다친 부위가 사고 이전에도 아팠던 부위다. 예를 들어서 사고 이전에 이미 팔꿈치가 아팠어요. 근데 사고로 팔꿈치를 다쳤다. 자, 이건 기왕증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과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사고 전 기왕증을 감안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빼고 난 나머지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피해자의 기왕증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는 치료대로 받고 급여는 급여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팔꿈치에 기왕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기왕증 공제가 됩니다. 근데 산재보험에서는 기왕증 공제 없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단순 염좌 진단과 같은 경미한 사고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많아 보이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바로 산재보험 처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막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회사의 허락을 구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연금 처리를 해야 금액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작업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거 척추를 다쳐서요, 장애율 100%로 마비가 발생한 40대 피해자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고 또 사고에 대한 과실이 30%라고 가정을 하면요, 산재보험 처리를 먼저 하면 앞으로 30년 동안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할 때 30년치의 장애연금을 그대로 다 빼고 난 나머지를 받는 게 아니라 4년치, 정확히는 장애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 1474일만큼의 장애보상 일시금 부분만큼만 딱 빼고 나머지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26년 동안의 장애연금 부분만큼은 금액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 보험으로만 처리를 한다? 자, 이러면 산재보험에서 받는 장애연금 없이 그냥 일시수입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애연금만큼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앞으로 장애연금을 몇 년 동안 받게 될지, 또 소득은 얼마인지, 과실은 얼마인지, 기왕증은 얼마인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연금만큼의 금액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겹치는 경우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막상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산재사고인지 이게 겹치는 사고인지 이거 직접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동시에 이걸 처리하는 거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 처리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보상가 배상 전화 주시면 편하게 상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이외에도 카카오톡, 카페 이런 것들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